물론 그런 국면에서 김민재는 정말 수비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식의 공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나폴리가 레인저스에게 3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도 김민재의 수비적인 활약이 상당히 돋보인 경기였어요. 위치상 김민재는 모랄레스와 경합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얘한테 볼이 투입될 때마다 재빠르게 튀어나와서 이걸 끊어내는 모습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나폴리는 높은 곳에서 볼 소유권을 다시 되찾거나 최소한 전방에 있던 선수들이 수비 대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어요. 동시에 역습 상황에서 모랄레스가 몸싸움에서 밀리니까 이거를 버텨낸 다음에 주변 동료들에게 넘겨준다는 식의 플레이도 거의 허용되질 않았는데요. 저는 이런 김민재의 좋은 플레이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재가 튀어나와서 상대의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잡아내는 걸 끊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 이건 다시 말하면 상대는 최전방 공격수에게 볼을 참 자주도 투입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애초에 볼 투입 자체가 힘들면 김민재가 이런 식으로 수비할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김민재의 플레이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 센터백이 이렇게 자주 튀어나와서 경합을 붙는다? 이건 꼭 좋은 일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못 끊어내면 최후방 수비수인 센터백이 뚫렸으니까 이제 골키퍼와 공격수가 사실상 1대1이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단지 지금까지 김민재가 그러질 않도록 잘 끊어냈으니까 그런 위험이 부각되질 않은 것뿐인데요. 그럼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전방에서부터의 수비가 제대로 이뤄지질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폴리는 이렇게 4-2-3-1 형태로 나왔지만 수비 시에는 모습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양 윙어들과 공미가 한 칸 내려오면서 이렇게 4-5-1 형태가 됐어요. 이렇게 두 줄 수비를 탄탄하게 형성하는 식의 방식은 뭐 그렇게 특이하다고 볼 것도 없긴 한데 나폴리의 이 형태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최전방에 한 명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최후방에 별로 위협을 줄 수가 없단 거예요. 딸랑 혼자밖에 없으니까 최소 2명은 있는 센터백들을 얘 혼자 모두 방해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왔는데요. 원톱인 시메오네가 상대 센터백 라인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한데 그냥 골키퍼 통해서 몇 번 패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측 센터백에게 너무 넓은 공간을 허용하게 됐어요. 다른 선수들 중에서 얘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선수는 딱히 없어 보이죠? 그래서 얘가 직접 전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고민을 안게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로보카였어요. 지금 우센백의 한 칸 앞에 수미가 있는 게 보이시죠? 본래라면 로보카가 얘를 잡아주는 그림인데요. 하지만 센터백이 직접 전진하게 되니까 이제 로보카가 우센백과 수미 둘을 혼자서 상대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보카는 아예 다른 선수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즉 뒤로 쭉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 전진하는 센터백과 수미 둘 모두에게 상당한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이 타이밍에 우센백은 수미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사실 더 전진해도 별로 상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볼을 받은 수미에게도 전진할 공간은 충분했어요. 근데 나폴리 입장에선 마냥 전진해서 편하게 패스를 보낼 수 있도록 냅둘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측 중미 자리에 위치한 지엘린스키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압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엔 수미에게 애초부터 허용된 공간이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패스를 보내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볼을 받은 풀백에게도 허용된 공간이 너무 넓죠. 뒤늦게 폴리타노가 붙들어 오고는 있지만 얘도 아까 지엘린스키와 마찬가지입니다. 풀백으로부터 나가는 패스를 끊어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좌중미, 본래라면 방금까지 여기에 있던 지엘린스키가 잡아줄 녀석인데 그 지엘린스키가 방금 수미의 전진을 막느라 앞으로 튀어나간 상황이죠. 따라서 만약 이렇게 패스가 투입된다면 이제 중미 라인에서는 막아주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보다 뒤에 있는 센터백이 잽싸게 튀어나와서 얘가 볼을 잡는 걸 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오늘 김민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방향은 나폴리 기준 우측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아니라 라흐마니가 하게 되겠지만 이게 좌측에서 일어나면 김민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결국 이거는 최전방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 센터백의 전진을 제대로 저지할 수가 없었고 그로부터 중미 라인까지 하나씩 끌려 나오면서 공간을 내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2선에 위치한 선수들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압박을 돕는다면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가 나와요.
나와요. 바로 나폴리의 전방 선수들의 압박 퀄리티가 별로 좋다고 보긴 힘들단 것이었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레인저스의 센터백이 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엔 앙귀사가 올라와서 시메오네와 같은 라인에 있는데요. 덕분에 이제 센터백이 직접 볼을 잡고 올라오긴 힘들어졌어요. 동시에 좌중미로 향하는 패스길도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바로 패스를 넣는 것도 무리가 있겠죠. 패스길을 막는 형태로 볼을 잡는 선수에게 압박을 들어간다. 일단 앙귀사는 이 기본을 지키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지 못한 선수도 보입니다. 시메오네는 수미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지 못하는 루트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뒤를 받쳐줄 다른 중미의 모습도 보이질 않죠. 센터백 입장에선 선택할 패스길이 너무 뻔했습니다. 당연히 수미에게 이렇게 넘겼는데요. 앙귀사는 센터백으로부터 좌중미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막을 순 있어도 수미로부터 좌중미에게 향하는 패스길까지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중미가 너무 편하게 볼을 잡을 수가 있었죠. 이 전개가 이뤄진 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시메오네의 안일한 수비 플레이에 책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있는 선수들, 즉 중미들의 포지셔닝도 참 아쉬웠습니다. 앙귀사가 아무리 패스길을 막고 있었다곤 해도 당장 좌중미에게 공간이 넓게 주어진 상태였는데 로보트카가 얘를 전혀 견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폴리의 3중미 중 누구도 이 좌중미의 전진을 견제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좌중미가 직접 전진하는 것에 거의 방해를 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스 내부까지의 침투까지도 허용하게 됐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슈팅을 직접 때리든 아니면 크로스를 올리든 이제 김민재를 포함한 최종 수비수들이 공격을 직접 막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어요. 물론 그런 국면에서 김민재는 정말 수비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식의 공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을 되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